네. 작가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없나? 죄송합니다. 제 책이 말하는 순간 들어가 버렸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괴물 같았죠. 짐승이었죠 뭐. 왜 그럴까요? 미숙하니까. 환상 속의 그대네요. 16살짜리 별짓을 다 한 거죠. 피도 안 마른 것들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첫사랑의 진실입니다. SKBTV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장품으로 시작하는 예측불허 종합교양 방송, 여기는 이동진의 파이어키 아요! 처음으로 호흡이 완벽하게 적응하셨네요. 야, 진짜. 박수 한번 치시죠. 코러 쓰는 것 같아요. 아주 네,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뿌듯하네요. 예. 네네. 작가님 오늘 관람자시네요. 아니 뭐 저는 그냥 멋지시네요. 직장인인데요. 옷도 약간 신경 쓴 거잖아요. 아, 사실은 그럼요. 예. 영화에 맞춰서. 네. 오늘 주제는 한번 이 이명세 감독의 영화를 통해서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1999년에 아이고. 작가님이 쓰신 첫사랑에 대한 작가님 평론인데요. 네. 작가님께서 이명세 감독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좋아합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저는 그런 얘기 하는데 묵시 네. 이명세 감독은 이명세는 하나뿐이다. 이런 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스타일리스트죠. 네, 그냥 스타일리스트라는 말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유함이 이분한테 네. 있는 것 같고요.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첫사랑이라는 영화 좋아하고 네. 또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아유, 이 두 작품을 유명하죠.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네. 이 첫사랑이라는 영화는 이명세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참패한 영화예요. 1997년. 그걸 외우고 계시네요.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요. 이 첫사랑이라는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블루레이로도 안 나오고 맞아요. DVD로도 아마 안 나온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못 봐요. 이게 오로지 비디오 테이프인데 비디오 테이프 구경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디자인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음악은 카세트 테이프, 네. 영화는 비디오 테이프에서 이렇게 릴로 감겨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감성 터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 자체가 굉장한 수집품이 아닐까? 네.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바로 이제 M인데요. 뭐 이명세 감독이 직접 감독님이 2008년도에 사인해 주셨습니다. 이명세 감독의 영화의 멜로를 보면 액션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독한 사랑 같은 거 보시면 네.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랑 장면들 몇몇 장면들은 거의 액션 장면처럼 찍었어요. 배드신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액션 영화는 또 멜로 영화 같아요. 아, 예. 형사 듀얼리스트 보시게 예, 되면 약간 춤추는 것 같더라고요. 싸우는 그쵸, 그쵸. 이렇게. 예. 실제로 그 영화를 찍기 직전에 이 두 배우가 탱고를 배우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들이 액션을 한다는 것은 안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합을 짜야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몸을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M이 그 당시에 나왔을 때 M은 다시 만든 첫사랑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명세 감독의 영화의 어떤 필생의 테마 중에 하나가 저는 첫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를 만들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대요. 시나리오를 쓸 때 시간이 자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 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쪽지를 주고 가더래요. 꿈속에서. 네. 그래서 뭐지 하고 쪽지를 펴봤대요. 근데 거기에 시간의 비밀이라고 써 있었대요. 깨고 났는데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만든 그리고 영화가 첫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첫사랑의 시간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도매력 인터뷰 보고 오셨구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예. 네네. 왜 그러면 첫사랑을 그렇게까지 천착을 할까? 이명세 감독에게 첫사랑이 중요한 건 첫사랑 특정한 상대 이게 아니라 첫사랑으로 떠올려지는 자기 어린 날의 어떤 추억에 대한 거대한 느낌, 그 원초적인 것으로 회귀하는 느낌 이런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첫사랑은 일단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미숙하니까. 예.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할 때 결혼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실패한 사랑일까라는 일단 생각은 들고요. 예. 두 번째 첫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게 언제 하느냐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 뭐 10명 정도 사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누구랑 결혼할 확률이 제일 높냐? 대략 한 28, 29살 때 누구를 만나면 결혼할 확률이 높겠죠. 첫사랑이 잘 깨진다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 10대 중반, 뭐 20대 초반 이럴 때 하니까. 우리 뇌는 허구를 잘 지어내고 그 다음에 허구와 인지를 구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상상해 본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면 용이 있다라고 상상을 했을 때 그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것을 보고 인지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부위가 거의 같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첫사랑 때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러다 그걸 막 이상화하잖아. 상상으로 자기가 덧칠해서 윤색한 것과 실제 그 사람이 그랬던 것 사이에서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환상 속의 그대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이상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첫사랑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 단테인 것 같아요.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몇 번 만났는가? 2번 만났어요. 9살 때 베키오 다리라고 이제 피렌체에 굉장히 관광 가시면 누구나 가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9년이 지나서 18살이 됐는데 그때는 잠깐 인사하고 지나간 게 전부거든요. 네. 이게 단테의 첫사랑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것을 평생 마음에 갖고 있다가 심지어는 신곡을 쓸 때 천국을 안내하는 구원의 여신상으로 베아트리체를 썼단 말이에요. 베아트리체가 그렇게 9살 때 한 번 벗어 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력이 그 꼬마 아이한테 있었을까? 있었겠지만 윤색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운 것은 그때인가 그대인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약간 어떤 통찰력 있게 꿰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내가 첫사랑으로 여겼던 남자, 여자 혹은 뭐 상대가 특별히 훌륭하고 멋져서 여태까지 기억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좋아했던 젊었던 나. 맞아요. 본인의 모습을. 네. 그렇게 좋아했던 순수했던 나에 맞아요. 대한 동경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이나 이야기를 보면 기본적인 형식이 있어요. 첫사랑을 첫사랑의 그 당시 시점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이미 중년이나 노년이 된 주인공이 특정한 계기로 10대 시절의 첫사랑을 떠올리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첫사랑 소설이 뭘까?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이라는 소설이 네.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중년 남자가 어떤 일을 계기로 자기의 첫사랑을 떠올리는데 그때 첫사랑이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 16살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16살 시절의 첫사랑을 하는 자기를 떠올리는 중년 남자의 얘기.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첫사랑 얘기 중에 하나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계절, 뭐 노르웨이 숲이 원제죠. 그 소설조차도 30, 40대 남자가 됐는데 공항에서 우연히 노르웨이전 우즈라는 비틀즈의 노래를 듣는 순간 10대 시절의 자기의 사랑 얘기를 떠올리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첫사랑을 이상화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때 그 시절과 지금 현재의 갭이죠. 차이죠. 맞아요. 이게 뭐 20년, 40년, 50년이 되면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닌가. 네, 이몽룡과 성춘향이 몇 살인지 아세요? 뭐 한 14살 정도 되나요? 거의 비슷한데 네. 춘향전을 보시게 되면 28청춘이라는 말을 묘사한단 말이에요. 네. 28이 네. 16이잖아요. 네. 그래서 16살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은 동갑이었어요. 요즘 생각하면 진짜 16살짜리 별짓을 다 한 거죠. 피도 안 마른 것들. 글쎄 말이에요. 이런 16살짜리 두 아이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했던 거고 무분별했고 순수했던 거예요. 네. 비슷한 경우에 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거 로미오와 줄리엣. 네. 로미오와 줄리엣을 희곡을 읽어보시면 줄리엣이 14살 생일 파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청소년으로서의 특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뇌는 기본적으로 보상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한 결과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와. 대표적으로 무슨 도파민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도파민이 곳곳에 뇌 전체로 퍼지면서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네. 사랑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명확하게 안다는 뜻이죠. 근데 반면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감정을 통제하는 데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위는 20대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통제는 성장이 안 됐고 감정이나 감각을 느끼는 것은 어른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굉장히 불안하면서 여기서 아주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인간이 가장 기억력이 피크에 올라가는 나이를 보통 몇 살로 보냐면 뇌과학자들은 18세로 본단 말이에요. 똑같은 격렬한 사랑을 18세하고 28세하고 38세를 했는데 이른이 되면 가장 잘 기억이 나는 건 18세에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이 가장 잘 기억이 나니까. 그 다음에 기억이란 건 감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기억일수록 오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사랑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뜨겁고 강렬한 기억이지만 그게 하필이면 18세를 전후해서 그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기억하고 싸워야 돼요. 네. 왜냐하면 기억의 용량도 한정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첫사랑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장난 아닌 거죠? 그렇죠. 감정이 일단 강도가 어마어마하고 기본적으로 첫사랑이니까 사랑을 처음 해봤잖아요. 사랑이라는 기억을 저장을 할 때 최초로 배선이 깔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간 시점, 처음으로 자전거를 탄 경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식의 최초의 경험들은 대부분 다 15세에서 24세, 25세 사이에 있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들은 가장 잘 기억이 되는데 이때 기억력도 최고조라는 거죠. 맞죠. 첫 키스 잊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메모리 범프라는 것하고 사실은 첫사랑이 기억이 잘 되는 것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다.
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자연과학 실험이 있거든요. 심리학 실험이. 밴쿠버에 가시게 되면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라는 다리가 있어요. 네. 굉장히 무서워요. 양떨어지가 수백 미터이고 거기서 어떤 심리학 실험을 했냐면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대학원생인 여성을 어떤 특정한 질문을 하도록 설문조사를 부탁한 거죠. 사람들한테. 근데 두 군데서 해요. 그랬을 때 이 두 실험군 중에서 그녀에게 연락을 해오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다리 위에서 만난 사람이 전화를 많이 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가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떨리는 건데 지금 그녀가 나와서 말을 붙여서 그녀에 대한 감정 때문에 떨린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뇌가. 근데 앞에서는 안 떨리잖아요. 네. 다리로 가기 전이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다리 위에서 출렁거린 사람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썸녀 있으면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10대 시절은 연애 같은 거 없어도 격렬한 시기인 거예요. 부모든 친척이든 뭐 친구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그런 격렬한 어떤 역동하는 마음의 어떤 그 띠임이 있는데 이 띠임이 하필이면 그녀와 그를 사귀게 됐을 때 사실은 그때의 띠임과 뒤섞이면서 이 띠임까지 그 띠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에서의 감정을 훨씬 더 극대화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흔히 이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내 땅 저저 샴페인병 얘기할 때 저게 무드셀라 병이었잖아요. 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과거를 이상화하고 좋은 것만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떠올리려고 하는 경향? 이런 걸 이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만큼 무드셀라 증후군하고 잘 관련되는 것이 없다. 남자 10대 중반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여자한테 나오는 테스토스테론보다 20배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가. 우리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남성 호르몬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성욕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테스토스테론이 더 관련을 갖고 있는 건 공격성이에요. 남자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공격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10대 중반, 10대 후반의 남자아이들의 경우에 이 적혈구 세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혈구 세포가 갑자기 많아지면 이게 온몸 구석구석 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격렬해지죠. 네. 그래서 20대의 남자아이들이 괴물 같은 측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이 사랑을 하니까 얼마나 이 좋은 말로 하면 역동적이고 네. 그런 어떤 10대 아이 특유의 청소년의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이제 여성들은 이제 생리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뭔가 하면 한 여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리를 겪는 일을 300번에서 400번 정도라고 추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사시대는 어땠는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리를 10번밖에 안 했대요. 왜요? 수유 기간 속에 혹은 뭐 양육 기간 속에 생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임신한 기간 동안에는 생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임 기간도 선사시대는 훨씬 더 짧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쪽으로 하는 그 인류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10번밖에 생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생리 현상은 사실은 그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월경전 긴장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비교도 안 되게 지금의 10대 중반에 그 여자아이가 겪는 굉장한 그 힘든 고통이 있고 경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이런 식의 어떤 생리적인 부분들이나 혹은 뇌에서의 어떤 그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격렬한 시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필이면 그때가 기억력도 제일 높고 자아감도 발달하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역시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부위가 언제 가장 예민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가? 그건 또 15살이래요. 그럼 나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나는 사랑을 어떻게 보는가도 그 시절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했던 그 사랑인 게 첫사랑인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첫사랑은 영원히 내 마음의 고향 같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랑을 해야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 같은 경향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첫사랑이 아름답거나 환상적인 이유는 그게 실제로 그래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이 10대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특정한 상황에서 나중에 이 세월을 두고 이상화되고 인간은 상상과 인식을 서로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이 겹쳐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첫사랑의 진실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허해지면서 그런 거였나? 이런 생각이 또. 여기는 주로 사랑에 관한 책들, 네. 인간의 몸, 육체, 뭐 심리 이쪽에 책들이 모여 있고요. 그 중에서 이쪽은 전부 다 사랑에 관한 책이에요. 여기 있는 책인데요. 야, 첫눈에 가는 사랑. 야. 관한 사랑. 야.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2, 1, 스타트!
네, 첫눈에 반한 사랑 이 책은 얼 라우먼이라는 사람이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USA Today라는 그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에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있어봤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성욕일 뿐이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기사에 언급된 사람들은 수많은 이른바 심리학 쪽의 전문가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과연 그래? 라고 해서 거기에 도전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팀을 꾸리게 되고 대규모로 그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꾸리게 돼서 무려 1,500명을 집단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 집단 인터뷰를 한 결과 첫눈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적어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책을 쓴 것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따르면 첫눈에 빠지는 사랑은 남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첫눈에 빠지는 사랑을 믿는 사람의 경우가 미국의 경우에는 아시아계가 제일 높고 아프리카계가 제일 낮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걸 포함해서 수많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지난번에 제가 성공을 해서 이젠 뭔가 아는 것 같았고 내 몸에 1분짜리 생체 시계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뭐 어차피 저는 실패했지만 그때 구체적으로 첫눈에 빠진 사랑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소설처럼 군데군데 넣어서 마치 픽션을 읽는 것처럼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쉬워서 죄송합니다. 이명세 감독 영화 말씀드렸는데 이명세 감독 영화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렇죠. 또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형사 듀얼리스트. 그리고 또 이제 지독한 사랑 같은 영화도 있고요. 또 좀 예전에는 최진실 씨가 나왔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 영화들이 전부 다 BTV에 있습니다. 그냥 며칠 잡으셔서 영화제 보시는 기분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저희가 모바일 BTV는 최대 4명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서로 이제 후기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래요. 지금 머리가 막 지금 상상과 인지가 헷갈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저한테만 좀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네네. 파이어 타임! 파이어!